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영하 작가님의 장편 소설 작별인사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과 사람과의 애정 소설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첫 페이지를 읽게 됐어요. 쭉 읽다 보니까 전혀 다른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장면은 이제 두 번째 죽음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쭉 읽어봤는데 철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철이가 집에 오는 중에 새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샤워를 하다 말고 너무 마음이 슬프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겨서 새를 묻어주고 왔어요. 그리고 철이는 청소년이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아빠와 함께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아빠와 함께 고전을 배우고 고전 영화를 보고 감상하고 그리고 천자문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장면이 처음에 보여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왔는데 아빠가 저녁에 외출을 산책 겸 외출을 나갔는데 이 주인공인 철이가 같이 가려고 하니까 끄끄 외출을 반대하고 아빠가 갔어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철이가 전에 비가 왔을 때 아빠를 우산을 가지고 했을 때 아빠가 되게 대견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칭찬도 해줬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산을 갖고 아빠한테 갔는데 아빠가 외출하고 또 철이도 외출을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애완용 펫샵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를 놀래켜줘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복 입은 두 사람이 마치 중국의 공항 같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아래 빨간색이 떴다고 너는 등록되지 않는 휴먼노이드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철이가 너무 놀랐어요. 참 철이네 가족은 철이와 최 박사님인 아빠와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와 그리고 로봇 고양이 완전 고양이랑 똑같은 로봇 고양이랑 이렇게 5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사는 곳은 평양에 있는 휴먼 멘터스트 캠퍼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이는 이제 아빠가 너무 유능한 박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안전한 곳에서 평범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철이는 항상 그 캠퍼스 외에 다른 세계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학교도 다니지 않고 가끔 이제 그 박사님들 그 사무실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또래 아이들을 만나는 거 외에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철이는 늘 오즈의 마법사를 읽으며 밖에 나가서 모험을 하고 싶어 했고 이 캠퍼스가 아닌 다른 곳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었어요. 학교도 다니고 싶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외출을 했잖아요. 그 제복 입은 사람들이 뭘 타고 슝 데리고 어디를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자기 처음 보는 바깥 광경이었잖아요. 거기는 많은 휴머노이드들 로봇들이 전투용 로봇, 애완용 로봇, 또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혼나려고 막 그런 상황에 미니와 선이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나는 설이가 그래요. 나는 사람인데 왜 나를 휴머노이드라고 하면서 잡아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아주 작고 귀여운 미니라는 애도 자기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렇지만 선이가 말해줘요. 미니도 사람인 줄 알았지만 휴먼노이드였다. 철이의 팔을 봐라. 다쳐가지고 이제 상처난 팔을 봤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로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철이 본인은 자기가 절대 로봇가 아니다. 휴먼노이드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자기가 이제 납치된 걸 알고 자기를 엄청 찾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너무 아빠가 보고 싶어서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지냈는데 참 선이는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어떤 인간이었냐면 인간을 복제한 클론이었어요. 이 클론은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장기이식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선이도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이 선이의 장기를 쓰기도 전에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이가 이제 어디 있어야 될 곳이 없어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선이도 그 수용소에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내다가 어느 날은 탈출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탈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졌어요.
없었어요. 너무 단단하고 수용소가. 그래서 아빠가 자기를 찾을 거라고, 분명히 찾을 거라고 간절하게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용소가 갑자기 파괴가 된 거예요. 펑!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선이와 미니와 이 철이는 정말 뛰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탈출을 하고 하는 도중에 이제 딜마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났는데 그 딜마와 그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탈출하는 도중에 미니가 죽게 돼요. 죽게 되고 그 휴머노이드들, 쉽게 말해서 이제 이용 가치가 없는 그 쓰레기들이죠. 그들을 이제 파괴하는 경찰과 같은 휴머노이드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수용소를 다 파괴하고 거기 수용소에 있는 그 창조물들을 다 이렇게 재활용을 할 거는 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있었는데 미니를 이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미니의 몸과 머리가 따로 분리됐고 그래서 버려졌는데 이 선이가 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미니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애완용 휴머노이드예요. 그래서 미니는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 실증이 나가지고 막 다시 되팔려고 했는데 팔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장롱 속에 깊이 항상 거기다가 이제 등록도 안 시켜가지고 여기 수용소에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선이는 이 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미니 머리만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못 쓰게 되고 이렇게 파괴되고 해서 머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 머리 속에 있는 이 의식 있잖아요. 의식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백업 되어 있으니까 다시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갖고 왔는데 딜마를 만났어요. 근데 딜마한테 말을 했더니 미니를 다시 만들어주라. 예전처럼 만들어줄 수 없다. 내가 미니를 만든 장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시 만들어줬어요. 이제 목소리나 뭐 이런 거나 뭐 체격은 다 다르지만 그 의식은 같으니까 그 속에 있는 메모리는. 그래서 미니가 이제 선이도 알아보고 철이도 알아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제 쫓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빠랑 철이가 네트워크를 하게 됐어요. 뭐 쇄골의 어느 쪽을 누르면 나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다고 아빠가 막 이렇게 미니에게 텔레파시 같은 걸 보냈겠죠? 그래서 들렸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래 눌렀고 아빠랑 이제 채팅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아빠가 철이가 있는 장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슝 타고 왔어요. 타고 와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제 선이와 미니랑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오랜 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딜마를 통해서 선이와 철이 본인이 너무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냥 다 다른 거예요. 피도 뽑아보고 거의 피가 뭐 사람과 같이 거의 사람 겉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구별 못할 정도로 했는데 이제 의료기계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본인이 기계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아빠에게 배반감을 좀 느꼈어요. 자기한테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고 단지 박사님의 이용 가치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최 박사는 이제 소송까지 가서 이제 처리를 허락 없이 만들었다고 이제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해임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미니 아빠 최 박사는 정말 미니를 자식처럼 생각을 하긴 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처리를 데리러 왔는데 오면서 이제 그 장소 딜마가 있는 그 장소를 고발을 했어요. 딜마는 어떤 휴머노이드냐면 인간들이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인간들을 막아야 된다. 인간들을 쉽게 말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고 선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참으로 인간된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막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막 나오고 그래요. 아빠가 여기를 신고를 해서 아까 그 제복 입은 사람들처럼 그 슝 말가지고 폭파시키고 막 딜마랑 다 폭파시키고 막 친구 누구지? 선이도 이제 헤어지고 딜마도 그렇고 다시 재생된 미니도 이제 아예 폭파되고 그래서 이제 미니와 딜마는 이제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의식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 메모리는 전 세계 각처에서 그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다 볼 수 있어요.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의식으로 남겨져 있고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들은 다 없어졌어요. 대신 이제 영원히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철이는 집에 다시 돌아갔는데 아빠는 그 평양의 휴먼 멘터스 캠퍼스에서 이제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돼서 아빠와 싱가포르로 가게 됐어요. 근데 오는 아까 그렇게 막 도중에 철이도 딜마도 파괴되고 미니도 파괴되고 철이도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지고 아빠가 이제 왔는데, 아빠가 전에처럼 이렇게 육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여유가. 그래서 나중에 꼭 만들어 주겠다 하고 이제 철이의 그 메모리 의식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그 컴퓨터에 두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로봇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에게 또 백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철이는 고양이의 그 의식 안에서 당분간 또 살게 돼요. 싱가포르로 가서 아빠가 이제 재취업을 하고 사는 도중에 그 싱가포르에서 또 철이 아빠를 해임을 시켜요. 무슨 공적 아니 뭐지, 무슨 공로가 전혀 없다, 창조물이 없다 해서 해임을 시켰는데, 아빠가 이제 그 1년의 시간 동안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피폐하게 됐는데, 철이도 이제 육신이 그 몸이 없는 상태로 백업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아빠랑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여기 고양이 몸속에 있다가, 아니 고양이 의식 속에 있다가, 뭐 컴퓨터 의식 속에 있다가. 근데 민이네, 아니 철이네 집에 이제 뭐 스피커가 많고 또 CCTV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말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철이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선이와 민이 친구들을 아빠가 신고해서 죽겠다, 헤어지겠다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아빠가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 이렇게 집안에 있는 모든 AI 스피커를 다 깨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경찰들이 왔고, 휴먼노이드 철이도 이제 신고를 했죠. 이웃들도 너무 소리가 크니까 신고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아빠가 이제 너무 이렇게 광분하고 막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약물을 쓰겠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는 칩을 넣는 거예요. 칩을 넣어서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잠잠하게 돼서 거기서 살다가 사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이는 계속 의식 속에서만 있다가 딜마의 의식을 만났어요. 그래서 딜마에게 자기의 몸의 프로그램이 다 이제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다시 이제 전에 있던 철이 몸으로 돼요. 그래서 철이가 이제 선이를 찾는데, 선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세계 전부가 다 네트워크가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CCTV도 많고, 그래서 세계 그 의식이 막 그 거의 전능하다시피 이렇게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손발이 없으니까 그냥 그 AI가 되어서 다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뭐 중국 어디에서 막 보게 돼요. 외진 곳에.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이제 몸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이를 만났는데, 정말 그 외딴 곳에,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사람의 손이 전혀 안 가는 그런 곳에서 늙어가고 있는 선이를 봤어요. 선이가 거기에 있는 늙고 못 쓰게 된 휴머노이드들과 늙어서 볼품없고 사용가치 없는 클론들과 강아지들과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몇 년을 살았는데, 선이도 이제 죽었어요. 죽고, 선이가 비록 클론이긴 하지만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유전자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고, 그런 도중에 사람들은 정말 많은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편안하고 편리함 속에 살다가, 사람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편리함 속에 살다가 자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정한 사람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일을 계속 했는데 이제 사용할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들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았어요. 휴머노이드들도 없고, 그 의식들도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철이가 남았는데, 철이가 거기서 몇 년을 살다가 강아지들과 짐승들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곰을 만났는데, 곰이 철이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철이가 이제 몸이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자기를 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는 저번에 쇄골에 있는 버튼을 누르듯이 그렇게 다시 재창조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고 지구상에 동물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자신도 그냥 첫 번째 죽었잖아요.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읽을 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작별 인사구나. 이 지구에는 아무것도 이제 의식이라고 존재하지 않구나. 작별 인사다는 이 제목이 이 내용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김영하 작가는 되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달란트가 이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제 김영하 작가도 이제 책의 끝에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이제 종말처럼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사실 지구에는 종말이 오거든요. 이분도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김영하 작가는 이렇게 책 내용 보면 약간 가치관이 윤회를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된 거는 김영하 작가가 이분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창조주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것처럼 창조의 본능을 하나님께 재능으로 부여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도 읽게 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흥미롭거든요.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들어서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재밌어가지고. 삶에 대한 환기를 시키고 싶을 때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비이상적이고 비논리적인 부분이 소설이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환기시킬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